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SF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스타워즈 8번째 에피소드 라스트 제다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Light. Something inside me has always been there. But now it's awake. And I need help. I've seen this raw strength only once before. It didn't scare me. Your destiny. Damn. Come on! 네,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1977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워즈를 준비하셨군요. 네. 양 기자는 원래 스타워즈의 팬이셨나요? 네, 아니 뭐 사실은 솔직히 네. 말하면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영화를 제대로 본 게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해서 스타워즈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저희 과학 스포일러 코너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사실 저처럼 스타워즈를 잘 모르고 또 막연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이 스타워즈 중간 시리즈의 중간을 잘 볼 수 있을지 또 어떤 영화이기에 SF 전설로 불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네. 영화를 봤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스타워즈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선택 이유가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워낙 유명해서 대표적인 등장인물 정도는 알지만 사실 긴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아직 선뜻 보지를 못했어요. 네, 저도 우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언제 보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양 기자는 시리즈를 다 보지 않고 이번 영화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쵸. 어땠나요? 네, 우선은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네. 선입견을 내려놓으니까 영화가 네.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는 스타워즈라고 하면은 I'm your father, 뭐 나는 네 네. 아빠다, 뭐 이런 거. I'm your father. 그렇죠, 네. 그렇죠. 다스베이더 맞아요.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을 모르면 어떡하고 뭐 이해를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한 편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고요. 다음 네. 편이 기대될 정도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은 이 스타워즈의 대표곡과 함께 과거 배경 설명이 자막으로 나오고요. 네. 또 영화 중간중간에 이 과거에서부터 등장하던 유명 캐릭터들이 짤막한 설명 자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또 게다가 이번 이 라스트 제다이는요. 지금까지 나온 6편의 스타워즈 시리즈 그 이후 이야기를 그린 이 시퀄 3부작 중에 2번째 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뭐 제다이나 다스베이더의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새로운 악당들이나 새로운 히로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스타워즈의 새로운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 이런 평이 많기도 했고 실제로 영화 이해하는데도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한 가지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 네. 이 적어도 2015년에 개봉했던 스타워즈의 깨어난 포스를 미리 보고 이번 라스트 제다이를 보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바로 있을 것 이전 같습니다. 시리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전편을 다 봐야 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네. 아니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번 편에 관심이 생기는데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영화 속에 있는 과학적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이 스타워즈가 과학적 내용이 참 많지 않나요? 네, 저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실 스타워즈는 아주 과학적인 과학에 기반한 영화라고는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스타워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광선검. 네, 네, 맞죠. 네, 그죠. 나오는 맞아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몇 가지에만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이번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과학자들도 가장 만들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광선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선검이 이제 빛을 내는 거니까 네.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레이저가 가장 좀 가깝지 않을까요? 삐용 나가는. 네. 저는 반딧불의 원리를 이용하면 어떨까. 아. 그 반딧불이가 가지고 있는 네. 그 물질이 산소랑 만나면 빛을 내는 거래요. 네, 맞아요. 이런 화학적 좋은 원리를 아이디어네요.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이름이 광선검이니까 사실은 빛을 갖고 해야 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1번
오앵커 말했던 것처럼 레이저를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손잡이에서 버튼을 누르면 빛이 발생해서 쭉 뻗어나간다. 이런 거는 실제로 가능한 네. 일인데요. 빛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이 직진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해물이 없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레이저 쇼 같은 걸 보면 그 빛이 하늘 저 멀리 끝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정 길이의 레이저를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빛을 반사시켜서 어느 일정 공간에 가둬야 되는 뭐 일종의 거울 같은 것들을 주변에 달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광선검에 거울을 달면 부딪히자마자 깨질 것 같아서 무기의 효능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선검을 또 레이저로 어떻게 하면 또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에너지가 약한 게 또 문제입니다. 네. 레이저를 가지고 광선검을 만들었을 때 무언가를 베거나 상대를 공격을 하려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손에 들 수 있는 레이저를 생각해보면 레이저 포인트가 가장 쉬운데 네네. 레이저 포인트가 손에 맞거나 몸에 맞는다고 해서 아플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느낌이 없죠. 네, 맞아요. 이 빛이라는 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은 그냥 지나가면 통과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광선검이 영화 속에서처럼 부딪히려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버리죠. 네. 그리고 레이저를 만약에 무기로 사용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크기를 굉장히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는 휴대용 광선검이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저 빔, 전투기나 뭐 함선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현실화하기엔 어려운 점이 좀 많네요. 네. 그렇다면 이 광선검은 정말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무기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과학자들은 계속 만들고 싶기 때문에 레이저가 네.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네.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요, 높은 온도에서 전자가 분리되면서 아주 강력한 전기를 방출하는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우리 지구 현상에서는 오로라나 번개가 대표적인 플라즈마 현상입니다. 이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영화 속 광선검처럼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색도 바뀌고요. 뭐 번개처럼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기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플라즈마도 광선검 형태로 만들려면 뭐 각종 장치들, 플라즈마를 만드는 장치들이 굉장히 소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크거나 무거워지겠네요. 네. 자, 이렇게 광선검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뭔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광선검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로봇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스타워즈 하면은 사실 로봇 많이 떠올라요. 그 네. 로봇의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영화를 맞아요.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스타워즈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로봇이 R2D2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들하고 3PO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R2D2는 말을 못하지만 뭐 짧은 다리, 긴 팔을 가진 로봇인데요. 슈퍼컴퓨터가 안에 내장돼 있다고 설정이 돼 있어서 뭐 전투기의 부조종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데이터 수집, 해킹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로봇이고요. 3PO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 있는 지금 등장하는 서서 움직이는 이족 보행 로봇인데 굉장히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우주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간과 대화가 통합니다. 이 두 로봇이 전체 시리즈에서 나왔으니까 한 77년도부터 등장했던 건데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영화 속 로봇에 영감을 얻어서 이 비슷한 로봇들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로봇들을 보면 R2D2처럼 이동하는 로봇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로봇이 하는 역할, 부조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나사에서도 실제로 이 컨셉을 차용을 했는데요. 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R2라는 로봇입니다. 지금 뭐 보이는 로봇인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우주 비행사 대신해서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실제 우주 정거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로봇이 BB8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굴러다니는 네. 로봇이에요. 귀여운 로봇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로봇이어서 공 모양을 하고 있고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로봇 역시 아주 닮은권 로봇이 우주에서 현재 활동 중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라고 부르는 기구에서 개발한 건데요. 공 모양의 카메라 드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 네. 인트볼이라는 이름이에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ISS 그 국제 우주정거장 내부를 확인하는데 촬영하고 확인하는 임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양 기자가 영화 속 장면들이 과학적 고증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SF의 전설답게 실제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더 기대된다. 과학 팩트 별점 3개입니다.
네, 오늘 스타워즈 마지막 제다이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깨어난 포스를 보고 이 영화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